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들어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온다에 찬성합니다. 첫째, 시장 유지로 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지켜 단기적인 순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출 단가가 높아지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전망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 10곳 중 9곳은 미관세 인상률이 15%를 넘길 시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해외 생산기지 확충은 관세 부담을 피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로써 관세로 닫히는 시장을 우회해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 얻은 이익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생산기지 확대 등의 수평적 해외 투자 증가는 현지 시장 대응을 넘어 국내 생산과 본사의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이익을 본사로 이전하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수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변화하는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제조직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제조직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산업체는 1년간 3만 2천 개가 사라졌고 보건, 서비스업, 금융과학 관련 산업체는 31만 개 증가하면서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질이 제조업에 종사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생산 기지 이전 비용은 관세로 부담해야 할 수출 비용을 훨씬 상회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10년간 운영하는 총 비용은 한국보다 28% 비쌌습니다. 심지어 현재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47% 뛴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전 비용은 단순히 공장 건설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숙련 인연의 양성과 현지 인프라 구축,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 요인까지 모두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둘째, 생산기지 확대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서 한국 기업을 정책 리스크에 노출시킵니다. 미국 정부는 FDI를 통해 자국 내 고용과 기술 유입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이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의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철수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정부의 불리해지는 정책 변화에도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령 TSMC의 경우 미국 정부의 무리한 1대1 생산 비율 요구 압박에 처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순편익을 저해합니다. 관세 회피를 위한 미국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제조업 공백이 커지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됩니다. 또한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은 국내 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잠재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입론 마칩니다. 네, 반대측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했을 때의 정책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확대할 경우 투자자들은 높은 매몰 비용으로 인해 철수를 협상 수단으로 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투자 유치국인 미국이 이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과 압박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기 바이든 정부 때 제정되었던 보조금이 축소, 폐지되었고 경제 안보를 이유로 미국은 진출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 및 미국 진출 기업에 불리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투자를 재검토하고 관세를 무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주장까지 빗발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정책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부탁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업 기업은 지역 경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령 제조업 수출 중심의 충남 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으로 최대 1.5% 하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지역 내 총생산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에 대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앞서 제조업이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쇠퇴 중이고 이를 서비스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그래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 전체 취업자의 15.2%를 차지하는 일자리 창출 1위 업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을 과연 포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순편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일자리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 한국의 전체 사업체는 10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조업 사업체는 3만 2천 개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체 중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즉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체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여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토론한 논제는 애초에 고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 확대입니다. 저희는 지금 고관세라는 애초에 정책 리스크에 맞서고 있습니다. 고관세라는 정책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 측에서 지금 살짝 오해하고 있는 것이 계신 것 같은데 임론을 들어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강제로 해외기지 생산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논거에서 생산기지 이전 비용이 관세를 직접적으로 맞는 비용보다 더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실제로 그게 비용이 더 높았다면 기업들은 애초에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관세를 그대로 맞고 수출하는 것과 그리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확대해서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해서 생산기지를 확대하는데요. 실제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그대로 맞더라도 반도체 수출에서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 확대를 제한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은 직접적으로 그걸 다 편익을 나눠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러스트벨트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들은 첨단 산업으로 둔갑하면서 점점 더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쇠퇴되었던 지역 경제를 살렸던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TSMC의 사례 같은 경우는 TSMC가 그런 생산 비용을 고려해서 미국으로 이전을 했지만 이 투자 비용이 매몰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상태로 TSMC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하더라도 그러한 무리한 요구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다는 사실 먼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찬성 측에서는 기업에 대한 이득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본 주제 국내 순편익입니다. 그러면 국내 순편익에 최소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전을 단순히 기업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대부분 단일 기업이 아니라 수백 개의 협력사 네트워크로 현 산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 이 협력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분산되고 붕괴되면서 이 협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해외 이전이 불리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입론 두 번째 논거에서 자본 리쇼어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순편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자본 리쇼어링의 경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일 뿐더러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내 경제의 순편익으로 환원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18년 해외 배당금의 환류가 증가했으나 국내 설비 투자 및 고용 확대 효과는 없었으며 한국 기업도 정부의 환류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23년 단기적으로 해외 수입이 환류되었으나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업이 환류금을 사용했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환류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오히려 기업의 재산 증식에만 도움을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고관세라는 정책 리스크다, 고관세 자체가 정책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고관세 자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반대 측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투자 비용이 곧 매몰 비용이다, 무리한 압박 등의 정책 리스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부과된 고관세 자체가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대 측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고관세가 이미 부과된 상황에서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인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고유 관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편익을 논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차후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보다 현재 처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견기업과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지역 소멸과 하청업체에 타격을 주는 문제는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관세가 부과된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의 2025년 우리 제조기업의 미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는 미국 관세 영향에 직접 간접 영향권에 속하고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하청업체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관세 리스크를 짊어지고 쇠퇴한다면 이야말로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기업의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여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국내 경제 순편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대 측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미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만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반대 측 1번 논거에서 생산기지 이전 비용이 기업이 관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더 높다라고 짚어주셔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애초에 그렇게 된다면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례가 실제로 대만에서 70%를 생산하는 TSMC 사례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네, 지역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지역 경제 소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관세 정책과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이 문제를 더더욱 가속화한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업 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동시에 그 기업과 연관된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자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이 경남의 대미 수출액 같은 경우가 연간 4,99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 제조업 수출 중심의 충남기업 제조업 성장률 자체가 관세 정책 피해만으로만 0.5%에서 1.5% 총생산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지역 경제의 피해는 더더욱 가속화될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순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짚어주시고 있으시지만 시장 경쟁력이 아닌 다른 연결고리를 충분히 입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기업의 경우 해외 이전으로 받은 이익을 그 미국에 있는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곧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이것이 국내 순편익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되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충분히 비용을 고려해서 해외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령 바이든 정부의 IRA로 인해서 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했음에도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관세 정책이 변화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를 기업이 계산할 수 없는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짧게 첨언드리자면 정책 리스크라는 것이 모든 기업이 모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지역 경제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측은 반대 측에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한국 지역 소멸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것이고 오히려 고관세가 부과된 현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지난 10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용 부품을 수출하는 중견기업의 수출은 지난 6월 이후 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견기업의 상황은 지금도 심각하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투자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에 한국 국내에 24조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이번 연도 들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입니다. 이 투자에는 미래차 등 첨단 R&D와 국내 공장 전동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가 가속화된다고 해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 생산 기지에서 얻은 이익이 국내로 다시 재리쇼어링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해서 반박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임론 세 번째 근거에서 국내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해 제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범진적인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대비 2024년 말 국내 10대 그룹 해외 생산법인 자산 규모 조사 결과 이 기업들의 해외 생산법인 자산 규모는 약 2.5배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반대 측에서 우려하고 계신 제조업 공동화가 한국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객관적인 중산층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하위 20% 계층의 소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불평등 수출을 낮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바이 아메리카로 인해서 현재 미국의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할 경우 거의 7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미국인 고용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상품을 수출하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떻게 국내의 순편익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생산 기지 이전이 아니라 이런 단기적 매몰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유럽이 CBAM 즉 탄소국경 제도를 통해서 관세 장벽을 세운 바 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는 환경 친환경 제품을 구축하고 생산 라인을 변환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앞선 발언에서 지역 소멸 문제는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라고 해서 지방 소멸 문제, 그러니까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가속화되는 것이 찬성 측에서는 정당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찬성 측에서는 그냥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우리나라의 생산법인 자산은 157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외 자산의 3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의 수만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5천 개사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현재도 국내 기업의 최대 생산기지인데 왜 이 이상 확대하는 것이 공급망과 수출망을 한 국가에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으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현재 경제 안보 시대에 오히려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반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대 측에서는 이번 논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발언에서 짚어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는 지금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 실질적인 순편익을 주는가입니다. 우리가 관세 회피를 위해서 강제로 해외 생산기지를 이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전을 택하게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기업이 그 비용을 더 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기업들은 이것을 자기의 산업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반대 측께서 의문점을 품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예시를 들어 이것을 반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베트남에서 부품 현지화율을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종태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삼성전자의 베트남 경영 전략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커지고 해외에 공장이 늘었지만 그것은 다시 국내 일자리 투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작년 국내 임직원 수는 12.5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이 삼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자유토론에서 못다한 반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자료를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반대 측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의 객관적인 증사층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 20% 계층의 소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여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고 하지만 오히려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양극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드렸습니다. 네, 찬성 측께서는 계속 기업은 이윤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토론의 논제는 국내 경제의 순편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이윤이 국내 경제의 순편이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경제에 여전히 산업 공동화와 국내 생산 위축 등 명확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공동화가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대 장비나 부품 등 핵심 장비에 대한 국내 제조 기지 기반이 있어야 수출 규제나 무역 분쟁,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신속 대응이 가능한데 문제는 해외 기지 확대로 인해서 이러한 전체 국내 산업의 생태계 그리고 핵심 제조 기지 기반이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 자체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서 보호무역이나 여러 가지 통상 환경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안보적인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국의 경제와 외교 측면의 보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투자를 늘릴수록 중국의 보복이 강화될 수 있는 딜레마에 한국 기업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의 경우 중국의 제지를 5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기업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업의 이동이 국내 순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기업이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가 마치 현재 국내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처럼 들리는데 제조업 공동화는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2025년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기업의 이윤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앞선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저희도 의문이 드는 것이 반대 측께서 애초에 처음에 입론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논거와 두 번째 논거 자체가 기업에게 이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짚어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린 것뿐 그리고 국내 경제에 실질적으로 편익을 준다는 것도 앞선 토론에서 계속해서 입증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 측께서는 기술 주권 약화 등 장기적 리스크를 계속해서 문제 삼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선 발언에서 고관세가 현재 부과된 상황에서 이미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을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리고 저희가 주장드리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정당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고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고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은 심각하고 수출 역시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심각한 리스크 안에 있다는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입론에서 근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유지로 단기적인 기업의 순편익을 지키고 시장 경쟁력을 지키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시 자료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한국의 변화하는 산업 구조상 이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 역시 입증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기업이 이 해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이윤을 볼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의 순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이 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이전 비용, 즉 해외 생산 설비, 구축비, 규제 대응비, 공급망 재평리 등과 같은 이 매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빠져 있었습니다. 더더욱 이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윤이 국내 경제에 제대로 투자된다는 이 과정 역시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얻은 이익은 현지 재투자로 묶이고 국내 본사는 기술 이전과 세수 손실만 감당하게 됩니다. 설령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로 돌아오는 수익이 곧바로 국내 일자리 투자나 생산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소수 기업만이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힌 반면 해외에서 수익을 들여온 대다수 기업은 그 활용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자본 환류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경제에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주장도 하셨지만 이는 단기적 이익에만 맞춘 편협한 접근입니다. 오늘날의 보호무역 환경은 단순한 관세 장벽을 넘어 기존 기술 이전 요구, 현지화 강요 등 복합적 리스크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오히려 국내 산업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핵심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의존을 심화시킵니다. 시장 접근과 관세 회피라는 단기적 이익 역시 지정학적 갈등, 예측 불가능한 현지 규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지속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고관세 비용 해외 투자는 현재 그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부품 소재 산업 붕괴, 기술 주권 훼손이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회피 전략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내실화와 기술 주권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구축임을 말씀드리면서 반대측 결론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맺은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의 주요 논점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국내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는가? 둘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인해 한국 국내 지역 경제가 소멸하는가? 셋째,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글로벌 리스크를 가중화시키는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찬성 측은 각각 생산기지 확대로 인해 현대차의 사례와 삼성의 사례를 들어 국내 일자리가 충분히 재창출할 수 있다는 걸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기지 확대로 인해 지역 경제가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엮여있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의 러스트벨트 극복 사례처럼 첨단 산업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체계 변화 과정이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글로벌 리스크를 위해서 지금 당장 맞닥뜨린 관세라는 글로벌 위협을 극복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저희는 질문 드렸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 측께서는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기업의 이윤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셨으나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 자본 이슈어링이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께서는 이민론에서도 기업의 이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생태계가 약화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셨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엮여있는 하청업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도 답해 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의지하는 관계에 있는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매우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없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시장을 지켜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시장을 지켜야 경제가 지켜집니다. 따라서 고관세 회피를 위한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실질적인 순편익을 가져옵니다. 이상입니다.